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먹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여백에 시를 썼다고 합니다. 시와 그림과 풍류를 즐겼던 그들은 문인화를 즐겼다는 거죠. 현대판 문인화라고 할 수 있는 디카시. 오늘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디카시의 개척자 이상욱 시인을 모시고 디카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디카시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디카시는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느낄 때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찍고 그 느낌이 날아가기 전에 짧게 은수를 해서 영상과 문자를 한 덩어리의 시로 SNS를 활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하는 극순간 멀티 언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 시와 사진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포토 포엠도 있고요. 포토 에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디카시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요? 예, 디카시는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직접 찍고 쓰는 하나의 어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임에 비해서 포토 포엠은 완성된 시에 어울리는 사진을 붙여서 보다 효과적인 어떤 감상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포토 에세이도 사진에 에세이를 붙이는 어떤 그런 형식인데 그런 측면에서 포토 포엠 같은 경우에는 시와 사진이 각각 하나의 예술로서 독립성을 지니는 것임에 비해서 디카시는 영상과 문자가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둘이 함께 있을 때 의미를 지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포토 에세이나 포토 포엠은 디카시와는 아주 다른 어떤 그런 것이고 아무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장르로서 디카시가 어떤 최적화된 그런 양식으로 또한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어떤 새로운 장르로 이렇게 부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멀티 언어 예술이라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디카시. 우리나라 최초의 디카시 고성가도를 출간하셨는데요. 고성가도가 나오기까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청해 드릴까요? 네,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장신대 문예 장작가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시도 이렇게 진화해 왔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는데 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 제가 고성 고향 집에서 장신대학으로 출퇴근하면서 마침 그때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형으로 나오고 그래서 어떤 순간의 느낌을 찍어서 그걸 문자화해서 디카시란 이름으로 개인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디지털 한국문학 도서관에 연재를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한 50편 하고요. 그걸 같은 해에 9월이죠. 고성가도라는 최초의 디카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저 개인 실험이었는데 이게 디지털 시대와 맞물려서 하나의 문학 장르 운동으로 그렇게 확산되게 됐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경희대 김종애 교수님, 그 다음에 지금 개간 디카시 주관을 맡고 있는 최강임 시인 뭐 등과 이렇게 에코를 형성해서 문예 운동으로 펼쳤는데 이게 의외로
확산되면서 지금은 교과서에도 수록되고 포털 같은 데도 이렇게 용어로 등재가 되고, 물론 국립국어는 우리말 셈에도 정확하게 용어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한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카시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화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게 국내에서 먼저 보성을 비롯해서 하동, 그 다음에 양평, 보원 등지에서 디카시 공모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해마다 이제 각 지자체마다 확산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제주에 있는 신문에서 신축문예를 처음 실시했는데 200이 아니고 2,400여 편이 응모될 만큼 큰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하나의 장르로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대중성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16년부터 해외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번역원에서 내는 개간 리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2016년 봄호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의 단시가 소개됐는데, 그때 디카시가 이제 특집으로 해외에 소개되었고요. 또 아리랑 TV에서, 이건 주로 이제 해외에 우리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TV 방송국인데, 거기에서도 마침 2016년도에 해외로 이렇게 디카시가 소개되고, 그러면서 이제 2016년부터는 경남 고성 디카시 페스티벌이 매년 열렸는데, 그걸 이제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디카시 운동을 국제화를 시도했는데, 그때 2016년도에 마침 제가 이제 중국 대학으로 가게 돼 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디카시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여러 단체들하고 한국 디카시 연구소하고 MOU도 맺고, 그러면서 중국 대학생 디카시 공모전을 매년 실시하고요. 그리고 또 상해라든지 영길 이런 쪽에서 디카시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디카시 동호인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디카시가 뭔지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몇 차례 중국에서 강의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시카고라든지 뉴욕 이런 쪽에 디카시 동호회가 결성되고, 그래서 그쪽과도 이제 MOU를 맺고 상당히 활발하게 디카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캐나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도 최근에 아주 디카시가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마침 인도네시아 한국 문화원하고 또 우리 한국 디카시 연구소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지난해 한글날 제1회 인도네시아 디카시 공모전이 열렸어요. 그때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워낙 우리나라 한류가 확대되다 보니까 한국에 관심이 굉장히 인도네시아에도 많은데, 그래서 한글날 시상식도 하고, 그때 인도네시아 대사도 참석하고 저도 갔었는데 그 열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되면서 이제 최근에는 언론에서 디카시를 문학 한류라는 어떤 그런 말도 지금 쓰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디카시가 이제 글로벌화 되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협회를 결성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협회의 취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해 11월 30일 고성에서 한국 뒷가 시인 협회와 국경 없는 뒷가 시인의 발긴대회를 했습니다. 한국 뒷가 시인 협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뒷가 시가 이제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화한 그런 장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경 없는 뒷가 시인회도 이제 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데 국경 없는 뒷가 시인회의라는 것은 그 국경 없는 의사회가 그렇듯이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조직을 만든다는 그런 것입니다. 세계 뒷가 시인협회라고 처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맹명하면은 너무 또 모양도 그렇고 해서 우선 국경 없는 뒷가 시인회라는 이런 이름 하에서 여러 나라들과의 어떤 그런 뒷가시 네트워크를 결성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글로 창작하는 뒷가시를 이제 세계적인 장르로 만들겠다는 그런 문해 운동의 확장성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만나는 분들도 뒷가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많이들 질문하시거든요. 뒷가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뒷가시는 문자시하고 달라서 그 극순간 예술이기 때문에 순간의 영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혹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연과 부딪힐 때 어떤 시적인 느낌, 감흥 이런 것이 느껴지면 그걸 스마트폰 내장 뒷카로 바로 찍어가지고 그 느낌이 날아가기 전에 짧게 은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뒷가시의 어떤 그런 창작 방법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다기보다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기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누구나 다 뒷가시를 창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기호와 문자 기호가 한 몸이 된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럼 끝으로 뒷가시에 관심 있는 분들께 용기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자시 같은 경우에는 시를 잘 쓰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잘 쓸 수 있지는 않습니다. 고도의 어떤 그런 문자 예술로서 엄청난 수령과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뒷가시는 물론 1급시 운동을 뒷가시 문해운동으로 진행하면서도 뒷가시가 생활문학으로서 누구나 접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또한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대중 어떤 성을 지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뒷가시 문해운동을 펼쳐왔는데 그것은 많은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식견이 없는 사람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서 느끼는 그런 순간의 느낌에 충실하다 보면은 그걸 정직하게 기록하면은 의외로 사진과 영상이 결합되어서 그들 스스로 제3의 텍스트성을 형성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멀티 언어적 어떤 메시지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기를 가지고 바로 스마트폰 뒷카로 느낌 있을 때 찍고 쓰면은 누구나 다 좋은 뒷가 시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주신 이상호 시인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